17년 수행 스님을 포기하게 만든 금지된 사랑. 충격적인 실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7년간 수행해온 한 스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주인공은 43살 정소영 씨입니다. 5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후 혼자서 7살 딸 지우를 키우며 대전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우 도시락을 싸고 학원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지우 숙제를 봐주고 정말 쉴 틈 없는 싱글맘의 삶이었죠.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지우가 잠들고 나면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가끔은 내가 혼자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우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을 계기로 소영 씨는 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7년 전 임신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절이었어요. 지우야, 우리 여행 가자.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했던 특별한 곳이 있어. 정말이요? 어디예요?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절이야. 거기서 엄마가 지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보내준 거야. 우와, 그럼 마법의 절이네요. 미술학원도 잠시 휴원하고 3박 4일 일정으로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면서 7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소영 씨는 36살이었고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적인 시절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했어요. 남편은 점점 소영 씨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만났는데 너만 왜 이래? 시어머니는 더 심했죠.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왔나 싶네. 매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야 했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속에 자리한 천년 고찰이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와서 매일 밤 법당에서 울면서 기도했었죠.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주세요. 평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겠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면서 공기가 점점 맑아졌어요.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니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도 창밖 풍경에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엄마, 저기 새 봐요. 되게 커요. 산까치야.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새지. 엄마, 나무들이 다 초록색이에요. 응, 공기도 정말 맑지? 깊게 숨 쉬어봐. 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어요. 고풍스러운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니 7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단청이 선명한 대웅전, 그리고 제가 매일 108배를 올리며 기도했던 법당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와,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궁전 같아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잠시 추억에 잠겨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소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스님이 반갑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스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셨죠. 지관 스님입니다. 7년 전 이곳에서 뵈었죠. 그때 임신을 위해 기도하러 오셨던.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매일 밤 법당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다가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 스님이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어요. 다만 7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 보이셨고 어깨도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아, 지관 스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살님,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예쁜 아이가 왔나 보네요. 지관 스님이 지우를 내려다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아빠! 지우가 갑자기 지관 스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분은 스님이셔. 아빠가 아니야.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하고 있는데 직관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듯 껄껄 웃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보살님. 아이들은 가끔 그러죠.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친근감을 느끼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우양. 직관 스님이라고 해요. 앞으로 3박 4일 동안 여기서 즐겁게 지내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관 스님의 여유로운 미소와 아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직관 스님이 직접 저희를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걸으면서 절의 역사와 각 건물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지우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스님, 여기 스님들은 몇 명이나 살아요? 지금은 7명 정도 계셔. 모두 착한 스님들이야. 스님들은 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자꾸 거울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산만해져. 그래서 머리를 깎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야. 지우는 직관 스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고 이해하는 척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숙소는 깔끔하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산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서 새소리도 들렸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어요. 절에서의 식사는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죠. 지우와 함께 공양간으로 향했는데 상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콩나물 무침, 나물 반찬들, 그리고 현미밥. 평소 집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찰 음식이었어요. 지우는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찔러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얼른 아이를 달래려 했는데 그때 직관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스님은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서 살며시 펼치셨어요.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과자들과 달콤한 약과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지우양만을 위한 특별한 과자예요. 착한 아이만 주는 거예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착한 아이는 밥도 먹고 과자도 먹죠. 신기하게도 지우는 스님의 말을 듣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몰래 과자를 하나씩 먹으며 기분이 좋아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미리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신 그 세심함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배려를 생각하셨을까? 공양을 마치고 나서 직관 스님께 따로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 정말 감사해요. 지우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걸요. 저도 어릴 때는 사찰 음식이 싫었거든요.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이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당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도 한때는 평범한 아이였고 부모님이 계셨고 좋아하는 음식도 있었을 거라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절 마당을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7년 전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직관 스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었죠.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우가 왔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둘째 날 새벽 5시 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깊고 울림 있는 종소리였죠. 지우는 아직 꿈나라에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는 이미 여러 신도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7년 만에 다시 듣는 연불 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불을 인도하시는 직관 스님의 목소리에 자꾸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참 좋네.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스스로 놀랐어요. 스님의 목소리를 좋다고 생각하다니. 신성한 예불 시간인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들어 지관 스님을 바라봤어요.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정, 단정하게 모은 두 손, 그리고 경건하게 연부를 외는 입술.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형태였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분명 7년 전에도 지관 스님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온통 임신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예불이 끝나고 이어진 것은 108배였어요.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지관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108개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마음을 비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관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다른 분들과 함께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절을 올릴 때마다 지관 스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 지우에게 과자를 건네주시던 다정한 미소,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시던 따뜻한 눈빛. 50번째를 넘어가니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70번째, 80번째. 점점 힘들어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지관 스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90번째 절을 올릴 때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관 스님이었어요. 스님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스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스님의 손이 제 팔에 닿았을 때 느꼈던 그 전율, 그 온기.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금 쉬시다가 계속하세요. 108배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스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108배를 마치고 나서 간단한 죽 공양이 있었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죠. 지우는 아직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여유로웠어요. 오후 자유시간에 저는 혼자 산책을 나섰어요. 아침에 일어난 일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절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산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5년 동안 남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기도 바쁘고 이혼의 상처도 있었고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스님이잖아. 스님, 정신 차려. 스스로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따뜻함, 그 전율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지관 스님도 같은 산책로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산책하시나요? 스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지우가 친구들과 놀고 있어서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저도 이 길을 좋아해요.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절의 역사나 주변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걸으면서 몰래 지관 스님을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참 우아했어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가끔 길가의 꽃을 보시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지우 아버지는 왜 같이 안 오셨나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가 2살 때부터 남편과 너무 많이 다투게 되었거든요. 결국 지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헤어지기로 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스님의 목소리에 진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지우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미술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스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출가하기 전에는 조각을 했었거든요.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출가 전 속세에서 예술 활동을 하셨다니요. 어떤 작품들을 하셨어요? 주로 인물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죠. 순수한 작품 활동을 하자니 생계가 어렵고 상업적인 작품을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해왔거든요. 스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순수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도 키워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결국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익대 미술대학이요. 어머, 정말 반가워요. 저도 홍익대 조소가 출신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같은 학교 선후배였다니요. 몇 학번이세요? 89학번이에요. 아, 저보다 14년 선배시네요. 저는 3학번이에요. 14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동문이라는 사실에 반가웠습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공통으로 아는 교수님들, 학교 주변 추억거리들,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았어요. 혹시 조소가 김동수 교수님 아세요? 아, 물론이죠. 제가 1학년 때 가르치셨어요. 정말 무서우셨는데. 하하, 그분은 지금도 무서워요. 저도 그분께 혼났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직관 스님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술가였던 과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던 모습. 마치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스님,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스님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절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방에 있는데 직관 스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지우양, 잠깐 나와줄 수 있을까요? 선물이 있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스님이 준비해 오신 것은 작은 바구니였는데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염주알들과 가는 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지우가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염주알을 끈에 끼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직관 스님의 옆모습을 몰래 바라봤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만약 이분이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어요. 스님,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억지로 가르치려 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생기죠. 스님의 교육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분이 왜 스님이 되셨을까?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봐. 지우가 완성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랑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지우가 정성껏 만들어서 더 예뻐 보여. 직관 스님도 지우의 작품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혼자 지우를 키우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둘째 날 밤이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직관 스님과 나눈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직관 스님이 계셨어요. 이제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서울에서는 이런 고요함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고요함에 놀랐어요. 스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셨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긴장됐어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둘만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설렜거든요. 스님은 출가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7년째입니다. 17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정말 평온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스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평범한 행복 말이에요. 스님의 목소리에 어떤 그리움 같은 감정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스님, 저는 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거든요. 외롭긴 하지만 지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혼자라는 게 무겁게 느껴져요. 밤이 되면 특히 그래요. 지우는 잠들어 있고 저 혼자 남겨진 그 시간들이.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텨온 그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혼자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결국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죠. 소영씨. 스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보살님이 아니라 이름을. 그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에요? 네, 마지막 밤인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도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향이 방 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좁은 방 안에 둘만 있으니 서로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네요.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다른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너무나 고요하고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스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덮으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이 겹쳐진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소영씨, 제 본명을 알려드릴게요. 본명이요? 서동진입니다.
출가하기 전 이름이에요. 동진 씨. 처음으로 그의 본명을 불러봤어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느껴졌어요. 서동진이라는 한때 조각가의 꿈을 품었던 평범한 남자로요. 차를 다 마시고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아서요. 동진 씨, 내일이면. 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꿈, 상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17년간의 수행과 5년간의 홀로서기가 이 밤에 만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종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이면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새벽 예불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치관 스님. 아니, 동진 씨를 바라보며 이게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공양 시간. 우리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전에는 지우와 함께 절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밝고 신이 났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엄마, 우리 또 언제 올 거예요? 글쎄, 기회가 되면 다시 오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지우가 마지막 기념품으로 염주 목걸이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엔 스님 것도 만들어줄래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지우야. 지우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염주알을 끼우는 모습을 보며 저와 지관 스님은 서로를 몰래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스님이랑 서울에 같이 가면 안 돼? 지우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지우야, 스님은 절에서 사셔야 해. 나 스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지관 스님과 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고 뭔가 급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놀란 듯한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소영 보살님, 지관 스님, 죄송합니다만 주지 스님께서 법당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다른 스님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법당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앉으세요.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저도 지관 스님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법당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주지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원 스님이 새벽 순찰을 돌던 중에 목격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지관 스님과 보살님이 한밤중에 한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보살님은 즉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관 스님, 당신도 각오하십시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확 밀려왔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지관 스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우가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아이를 달래면서 급하게 짐을 쌌어요.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저를 떠나는 순간 뒤돌아봤어요. 혹시 지관 스님이 나와 계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주지 스님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거예요. 엄마, 스님은 어디 갔어? 인사해야 하는데. 지우야, 스님은 바쁘셔서 나오실 수 없어.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절을 벗어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던 그 절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3박 4일간의 꿈 같은 시간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계속 궁금해했어요. 엄마, 정말 스님이랑 다시 못 만나는 거야? 글쎄, 스님은 바쁘시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놀러 오면 되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모든 게 끝났거든요. 서울로 가는 내내 어젯밤이 계속 생각났어요. 동진 씨의 따뜻한 체온, 그의 다정한 목소리, 달빛 아래서 나눈 깊은 대화.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동진 씨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주지 스님한테 어떤 처벌을 받으실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3박 4일 동안 느꼈던 충만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절에서의 시간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술학원을 다시 열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감을 섞으면서도 붓을 들고 있으면서도 동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지우를 돌봐주던 세심한 모습, 그리고 달빛 아래서 나눈 그 마지막 밤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일같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스님 보러 가? 글쎄, 스님은 바쁘실 거야. 그래도 가고 싶어. 스님이 보고 싶어.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동진 씨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다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동진 씨의 체온, 그의 속삭임, 달빛 아래서 나눈 사랑. 모든 게 꿈만 같으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진 씨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절에 전화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지, 이런 걱정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저질렀나? 17년 수행하신 분을 망쳐놓은 건 아닐까?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수채화 기법을 가르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동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스님 복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수업 중이시네요. 아, 잠깐만요. 저는 황급히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계속하자. 학생들이 나간 후 학원에는 저와 동진 씨만 남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절은 어떻게 되셨어요? 떠났습니다. 네? 출가를 포기했습니다. 17년간의 수행을 포기하신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동진 씨가 의자에 앉으시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도 고민이 많았다는 것. 17년간의 수행이
과연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소영 씨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17년 동안 절이 전부였는데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마침 학원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동진 씨를 보더니 잠깐 멈춰섰다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있어? 지우야, 안녕. 보고 싶었어. 동진 씨가 지우를 안아올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동진 씨, 정말 갈 곳이 없으세요? 네. 발길 닿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안 될까요? 동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동진 씨를 좋아하고 저도 혼자 지내기 힘들었어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다만 처음에는 임시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동진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씨. 정말 감사해요. 지우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손뼉을 쳤습니다. 야호!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아. 동진 씨는 집에서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며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진 씨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다른 집처럼 아빠가 있어. 지우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구나 싶으면서도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동진 씨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동진 씨는 집안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17년간의 수행 생활로 정리정돈은 익숙하셨나 봅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분에 물도 젖어 있었어요. 세탁물도 개어져 있고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동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할 일이 있으니 좋아요. 일주일 후에는 학원 청소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일이 많을 텐데. 오히려 좋아요.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미술 도구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작품들도 체계적으로 보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학원이 훨씬 깔끔해 보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학원에 조각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왔습니다. 선생님, 조각 수업도 하세요? 죄송해요. 조각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때 옆에서 청소를 하던 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조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진 씨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각은 단순히 깎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 속에 이미 완성된 작품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꺼내주는 것뿐이에요. 학생들이 동진 씨의 수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기법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조각을 잘할 수 있어요? 많이 보고, 많이 만져보고, 많이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야. 좋은 작품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거든. 저도 동진 씨의 수업을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어요. 17년간의 수행이 예술에도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작품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동진 씨, 정말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세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동진 씨 실력이에요. 반년이 지나자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침에는 동진 씨가 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학원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오늘 지우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정말? 어떤 발표? 우리 가족 소개하기였어요. 엄마랑 아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진 씨가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친아버지보다 더 애정 어린 시선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우를 재우고 난 후 동진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만약 소영 씨가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우도 정말 좋아하고 마치 제 딸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우도 동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친아빠보다 더요. 동진 씨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영 씨, 혹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우 생각도 해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동진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동진 아빠가 계속 우리랑 살면서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 정말 좋아요. 지우의 즉답에 웃음이 났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을 들으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날 밤 동진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동진 씨,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우도 행복해하고 저도 이런 생활이 좋아요. 정말요? 네. 당장 결혼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이렇게 행복하게 세 명이 살아보려고 해요. 동진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었어요. 동진 씨의 조각 수업은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학생들이 찾아왔고 학원 수입도 전보다 훨씬 늘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응, 진짜 가족이야. 야호! 나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 지우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소영 씨, 이제 정말 결혼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지우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이미 가족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도 정식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우가 들러리를 해줬고 학원 학생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으로 세 명이 함께 제주도에 갔어요. 그곳에서 동진 씨가 말씀하셨어요. 소영 씨, 지우,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동진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지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동진 씨는 이제 정말 친아빠처럼 지우를 돌봐주고 있어요. 학원도 많이 커져서 이제는 회화, 조각, 도예까지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동진 씨의 17년 수행 경험이 예술 교육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작품과 대화해봐. 작품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 들어봐. 학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정말 좋아해요. 가끔 그 절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동진 씨, 후회하지 않아요? 17년 수행을. 전혀요. 오히려 그 1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영 씨와 지우를 만날 수 있었고요. 저도 그때 절에 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7년 전에도 만났고 7년 후에 다시 만나고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직접 학원에 오신 거예요. 치관, 아니, 동진 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주지 스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동진 씨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스님, 수행자의 길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진 씨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네요. 주지 스님의 축복 같은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소영 보살님도 좋은 가정을 꾸리셔서 축하드립니다. 지우 양도 많이 컸네요. 그날 주지 스님은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시고 지우에게 작은 선물도 주고 가셨어요. 정말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요즘 동진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찰 조각상 복원 작업을 의뢰받은 거예요. 17년간의 수행 경험과 조각 기술을 합쳐서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동진 씨 실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엄마, 정말 동생이 생기는 거야? 응, 지우야.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나 동생 정말 갖고 싶었어요. 지우가 정말 기뻐해서 저희도 더 행복해요. 소영 씨, 정말 꿈만 같아요. 1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도요. 그때 절에서 기도할 때는 지우만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될 줄.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동진 씨가 말했어요. 소영 씨, 우리 인생 참 드라마틱하죠? 정말 그래요. 만약 소설로 쓴다면 사람들이 믿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이게 다 진짜 우리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곧 태어날 둘째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지우.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동진 씨.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절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동진 씨가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운명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7년 수행을 포기하게 만든 사랑.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동진 씨도 저도 지우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모두가 행복하니까요. 인생에는 때로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요. 다행히 우리는 용기를 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큰 결단을 내릴 용기도 가지시길. 사랑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나이도 신분도 환경도 모든 걸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랬듯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